경륜의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교차 경주인 창원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경주는 아무래도 특선에서 내려온 강급자들의 선전 펼쳐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정윤건 같은 선수는 전일 직선에서 잡히면서 배당의 빌미 제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정윤건의 컨디션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후미권에서 취입력 발에 나갔었던 선수가 이진국의 컨디션이 너무나 좋았고 타이밍이 좋다 보니까 아쉽게 잡히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금일 전반적인 편성 강자들이 재기량 발에 나간다면 무난하게 우승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강급자들의 선전은 기본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수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창원 경주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우승급 1경주입니다. 전일 정윤건이 직선에서 이진국에 잡히면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나름 최고 시속 뽑았었는데 너무나 이진국이 편안하게 따라가다 보니까 직선에서 잡힌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쉬움을 남겼었던 정윤건. 하지만 금일은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인정받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윤여범만 제대로 견제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두 선수가 아무래도 파업했었던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간다면 정윤건, 윤여범의 동반 입상 기대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윤건이 좀 더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윤건이 윤여범 견제 나간다면 류성이를 뒤에다 붙이고 힘을 쓰는 작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윤건과 유성의 전략적인 타협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원 우승급 2경주입니다. 강동규가 전일 이용주의 선행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배당의 빌미 제공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만큼은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효은 활용에 나가고 최창원을 뒤에다 붙인다면 파업 선수들의 완승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4번 류근철도 후미에서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힘과 힘 대결에서는 류근철도 절대 밀리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강동규가 또다시 김우현 믿다가 고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류근철을 놓고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승급 3경주입니다. 최순영이 월등한 것 같습니다. 왕중왕전 몸싸움을 통해서 직선 취입발 우승까지 차지해 나가다 보니까 그야말로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금일도 파업 선수인 장찬재라든지 지역 후배인 김동훈과 전략적인 타협점 찾아 나가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파업하지 않았었던 김동훈을 노골적으로 챙겨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학교 후배인 장찬재 파업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승급 4경주입니다. 임진섭이 배수철의 선행 활약이 나간다면요 직선 취입발 살려나가면서 무난하게 우승을 찾아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에서 면밀하게 살펴본다면 파업 선수들이 분명 유리합니다. 하지만 파업하지 않았었던 최근영, 조재호, 이용주가 연합 나선다면 배수철 상대로 넘어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임진섭이 힘든 경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경주하고 6경주는 본론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창원 우승급 1경주부터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우승급 1경주입니다. 정윤건이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어요. 전일은 아쉽게 이진국에게 직선에서 잡혔습니다. 너무나 좀 편안하게 이진국이 따라 나서다 보니까 취입까지 나서면서 정윤건 체면이 구겨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금일만큼은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인정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파업하지 않았었던 노영균하고 조용서 제외하고는 전부 다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협공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윤여범과 전략적 연합 펼쳐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윤여범하고 강동규가 왜 정면 대결 펼쳐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여범이 강동규에게 배제를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쉬움을 남겼었는데 금일만큼은 정윤건의 뒷자리 타종 전후라도 충분히 확보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윤건도 굳이 윤여범을 견제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7번하고 4번의 전략적 연합은 경제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7번하고 4번의 동반 입장 쪽에 7번하고 4번, 7번과 4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 드릴 수가 있겠고 류성희가 좀 때려주는 경주는요 펼쳐 나갈 가능성 정윤건이 몰고 와서 짧게 가져가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딱히 힘을 쓸만한 주도력을 발휘 나갈 만한 선수가 없어요. 그 점 때문에 류성희가 힘을 쓰고 정윤건이 몰고 가게 된다면 7번과 6번의 동반 입상으로 7번과 6번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7, 4하고 7, 6인데 7번과 4번 쪽에 이번 편성 파업 선수들의 완승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 드릴 수가 있겠고
그 자칫 정윤건이 판단을 잘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윤여범이 전일 강동규와 연합 펼쳐 나가야 되는데 강동규하고 따로 탔어요. 5번 노영균의 선행을 윤여범이 몰고 가는 겁니다. 인근 지역에서 뭐 대구와 수성 팀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인근 지역에서 협공을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5번의 선행을 윤여범이 몰고 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정윤건이 자칫 유성이 믿고 경주전 펼쳐 나가다가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4번하고 5번 동반 입상이라든지 조용소가 이런 편성에선 상당히 강합니다. 4번의 뒷자리를 이래저래 쫓아가게 된다면 4번과 3번 정도는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4호하고 4-3은 정윤건 빠져본다면 정윤건을 빼본다면 4호하고 4-3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정윤건 뭐 컨디션이나 몸 상태 실속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타협점이죠. 7번과 4번 동반 입상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유성이가 때려주고 7번이 몰가서 취패 나가는 작전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원 우수급 이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강동규 전일 이용주로 활용해 나가려고 했었습니다. 아쉬움을 남겼었죠. 오히려 윤여범과 연합을 펼쳐 나갔어야 되는데 윤여범의 앞 뒷자리에다가 이용주를 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주가 강동규를 힘들게 해서 밀어냈습니다. 결국 강동규 태만 실격 당할 뻔했었는데 간신히 면제부 받고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릴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직접 힘을 쓰는 작전이 펼쳐진다면 아무래도 최창원을 달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법적인 연합 가능하기 때문에 6번과 1번의 동반 입상, 6번과 1번 동반 입상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김우현도 내선 잡게 된다면 최창원 강동규가 몰가서 짧겠다는 경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협공 펼쳐 나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6번하고 1번입니다. 6번하고 2번 두 차권 6번과 1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받아낼 말씀 전해드리면서 6번 2번 차선 기대해보자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번이 때려주고 6번이 몰고 가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강동규가 전일 타이밍 잡지 못했었는데 오히려 류근철이 때렸는데 김우현이 넘어서지 못한다면 6번하고 1번 또다시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내선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류근철이 그대로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류근철이 가게 된다면 3번 윤진철을 챙겨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박정현의 외족한데 윤진철하고는 잘 알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4번이 3번 달고 때리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4번의 뒷자리를 전일 좋은 컨디션 괜찮았었던 이진국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래저래 강동규 입장에서는 강동규가 자리 잡게 된다면 이진국의 자리가 뒤로 밀려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류근철을 중심으로 한번 승부 거는 거죠. 그 점 때문에 4번하고 3번입니다. 4번하고 5번 정도는 4번하고 3번, 4번하고 5번 정도는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동규 금민 정신 차릴 것 같습니다. 1번하고 전략적인 연합이 경제 중심이라는 점 2번 선행감 잡으면 시속감 괜찮은 것 같아요. 몰고 가서 출입해 나가는 6번과 2번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수급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최순영 지난 왕중왕전 우승을 찾아 나가면서 그야말로 일취월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전의 기량에 근접할 정도로 컨디션이나 몸 상태가 살아나고 있는 최순영 일단 선수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중왕전의 전까지는 최순영이 선수들에게 견제를 많이 당했어요. 하지만 왕중왕전 우승으로 선수들에게 인정받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편성도 잘 받고 있기 때문에 최순영을 중심으로 하는 경주 결과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순영의 뒷자리는 이번 김동원이 막혀 나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고 장찬재가 후미급 막혀 나가면서 쫓아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동원은 비파업, 장찬재는 파업인데 나름대로 아무래도 최순영 입장에서는 장찬재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고등학교 선후배입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김동원을 챙겨 나갈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김동원이 때리는 경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6번이 몰고 가서 직선 크게 넘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4번과 6번 의정부 공고 선후배들의 협공 가능성
파업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이 우선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동원의 시속감이 좋다면 4번이 몰고 와서 짧게 따는 경주가 가능할 것 같아요. 4번과 2번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4번 6번하고 2번입니다. 4번 6번하고 2번 두 차권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인 4번과 6번 쪽에 4번 6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이번 편성 한번 공략해 본다면 4번, 6번, 4번과 6번이 마무리가 된다면 7번 김성은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4번하고 2번으로 경주가 마무리가 된다면 최민호가 쫓아갈 가능성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순리대로 간다면요, 4번, 6번, 2번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기본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수급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임진섭이 아무래도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에 솔직히 불안감이 있었습니다만 직선에서 호미 견제 후 직선에서 차 나오는 거 보니까 컨디션 몸 상태는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 인터뷰 때도 인터뷰 내용 보니까 강급에 대비해서 훈련 많이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임진섭, 일단 배수철을 활용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파업 선수들이 협공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 파업 선수들은 배수철이 있죠. 남승우가 있습니다. 임진섭이 있고 이동군이 있어요. 4명의 선수가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반대로 비파업 선수들은 조재호하고 이용주입니다. 4대3으로 싸우는 경주가 될 것 같은데, 배수철이 때려주고 임진섭이 몰고 가게 된다면 직선 차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수철도 희속감이 상당히 좋아요. 임진섭이 막혀 나간다면 직선 차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5번과 2번 쪽에, 5번하고 2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동반 결승 진출하기 위해서 임진섭이 막에 만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5번하고 2번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2번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배수철이 타이밍 잡지 못한다면 아무래도 이용주가 후미권 힘을 써서 버텨내는 작전 가능하죠. 전일 이용주가 때리니까 강동규가 넘어서지 못했어요. 그만큼 시속감이 괜찮았었던 이용주, 임진섭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이용주를 이용하는 겁니다. 파업과 비파업을 떠나서 본인 실력 챙겨 나가기만 하면 돼. 결승 진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배수철이 때리지 못한다면 이용주를 활용해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제 중심은 파업 선수들이에요. 5번하고 2번 동반 입장 쪽에 5번하고 2번 동반 입장 쪽 단연 돋보인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이번 편성 파업 선수들입니다. 1번, 7번, 4번 순으로 자리 잡고 배수철이 나가는 거 견제 나간다면 아무래도 5번까지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이용주가 또다시 묵직한 선행력 발휘 나간다면 7번과 1번의 동반 입상 가능하죠. 7번하고 4번 정도는 함께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파업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7이라고 7-4입니다. 7이라고 7-4는 공략해 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5번과 2번이에요.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5번과 2번 동반 입상 쪽에 때리고 추입 깔끔할 것 같습니다. 시속감 나오고 있어요. 배수철 5번, 2번 쪽에 우선 하시되 5번하고 7번은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수급 5경주입니다. 김배영 전일 파업과 비파업 대결에서 힘들 뻔했습니다만 직선에서 차 나오는 거 보니까 그만큼 몸 상태 컨디션만큼은 최상위인 것 같습니다. 이번 편성도 파업 선수인 파업하지 않았었던 김배영, 남용찬하고 정동원가 있어요. 나머지 선수들은 파업을 했었던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김배영이 과연 어떤 작전 펼쳐 나갈 것이냐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정동원으로 활용해 나가고 김배영이 몰고 갑니다. 그 뒤를 아무래도 남영찬이 막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전종원이라든지 김영곤을 상대로 4번이 버텨낼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김용건 직선에서 몸싸움까지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김병의 뒤를 물고 가기만 한다면 2차권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악착같이 몸싸움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3번의 뒤를 4번이 끝까지 막혀 나가기에는 버겁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3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쪽에 3번하고 5번, 3번과 5번의 전략적 연합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3번하고 5번입니다. 3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
3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발주대 2점 살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김병희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3번과 1번 정도는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몸싸움 통해서 홈이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3번과 1번 정도는 전일 전종은 다소 좀 답답한 경주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결승 가게에서는 뭔가 승부욕을 발휘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3번을 중심으로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마크형 선수들, 추입형 선수들, 몸싸움에 능한 선수들 중심으로 3번과 5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3번과 1번을 차선으로 3번하고 1번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리대로 간다면요, 아무래도 타입 좀 찾아 나간다면 3번, 5번, 1번이 단연 돋보인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남용찬이 이번 편성 변수인 것 같습니다. 받아서 쫓아가게 된다면 전정원이든 정동호든 한 명은 날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힘으로 정동호가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3복승에서는 아무래도 김병훈과 남용찬을 묶어서 공략해 나가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전정원하고 김명곤이 타정전으로 김병희 뒤를 압박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병도 몰고 가서 지켜주는 작전을 펼쳐 나가긴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 결승 가야 되기 때문에. 넘어서게 된다면 김명곤이나 전정원이 따라 들어갈 가능성, 김명곤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깝깝한 이용이, 전일도 파업 선수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이용이가 낄 수 있는 자리가 없었어요. 몸도 사렸습니다. 금일은 이용이가 또다시 몸을 사릴 것이냐, 승부욕 발휘해 나갈 것이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동안 이용이가 본인의 연대 세력이 상당히 많았어요. 파업하지 않았었던 선수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번 회차만큼은 이용이에게는 실현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이용이 파업하지 않은 선수는 이규봉밖에 없어요. 나머지 선수는 전부 다 파업을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5대2로 싸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과 똑같은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과연 이용이가 정신 차리고 몸싸움 펼쳐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쉽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파업 선수들 입장에서는 5번이 때리고 6번이 몰고 갑니다. 그 뒤를 1번이나 2번이나 3번이 마크해 나간다면 이용이가 빼앗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빼앗기도 몸싸움도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빼앗아서 직선 추입까지 나오기도 버거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래저래 황정현이 정신만 차린다면 협공 세력이 많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황정현과 이용희의 전략적 연합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황정현이 이용희를 떨궈내게 된다면 아무래도 3번 공민규가 밀착 막혀 나가면서 쫓아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6번하고 3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 4번 쪽에 우선하시되 복까지는 함께 염두하시되 6번, 3번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황정현 중심으로 아무래도 배당판이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과 똑같은 양상이기 때문에 이용희가 힘든 견주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일은 그냥 착순하고 상관없어요. 결승 진출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이용희가 몸싸움을 자제해 나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다르죠. 결승 가야 됩니다. 결승 가기에서는 악착같이 황정현을 상대로 넘어서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용희가 넘어서게 된다면 과거 팔당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홍영기와 전략적 연합 가능할 것 같고, 친분 세력인 공민규가 후미권 따라 나설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4.2와 4.3 경주권으로 좀 양분해서 노려보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에서 4.2하고 4.3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파업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황정현이 정신만 차린다면 유리할 것 같아요. 6번, 4번 쪽에 우선하시되 6번,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래저래 3복승에서는 홍현기가 틈새 공략 나설 수 있다는 점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창원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 한 채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이버 플레이스토어에서 KR레이싱 경륜왕 검색 후 다운 받으시게 된다면 핸드폰과 컴퓨터로도 동일한 경륜왕 보실 수가 있고요. 경륜왕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우스쿱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